안녕하세요.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. 저희가 오래간만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뵙는 것 같은데, 저희가 2023년도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휴가를 좀 다녀왔고,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충전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힘차게 2024년도 시작할 건데 함께 가시죠.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같은 데서 같은 식물을 사왔는데 내 정원에서는 잘 안 자라는데 내 친구 정원에서는 잘 자라는 그런 현상들 본 적 있으신가요?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pH 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주의 깊게 봐주세요. 이게 사실은 pH 산도 측정기라는 거거든요.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내 흙의 pH 산도를 측정하기 어려웠어요.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간단한 공구를 이용해서 꽂기만 하면 내 흙의 pH 산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내 정원의 산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, 이 정원에 있는 산도,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산성화죠. 산성화가 문제가 되는데, 내 토양이 가만히 있어도 산성화가 될까? 아무것도 안 해도 산성화가 될까? 산성화가 됩니다. 산성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네 가지를 체크해 보면, 우선 비가 온다던가 우리가 물을 주는 행위들 있잖아요.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그 산성 표면에 있는 석회질 성분들이 점점 땅속으로 침전이 돼요. 그러면서 산성화가 진행이 되고, 우리가 대기 중에 요즘 대기 오염들이 많아서 우리가 내리는 비들이 산성비가 내려요. 산성비가 내려서 산성화가 이루어지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비료들을 사실 많이 주잖아요. 화학비료들을 주기 때문에 그 화학비료의 영향, 그리고 네 번째 핵심인데, 우리가 식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. 식물들을 많이 키우면 그 식물에 의해서도 수소이온이라는 게 나와요. 식물 뿌리에서 수소이온이 나오다 보니까 그 pH 산도를 낮춰주거든요. 그래서 pH 산도를 낮춘다 보면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내 정원의 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내 흙은 산성화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. 산성화가 되었을 때 내 흙이, 내 정원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예요. 과연 산성화가 되는 게 뭐가 문제야? 식물만 잘 크고 꽃과 열매 이쁘게 맺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pH 7.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소, 인산, 칼륨이라는 영양제를 줘요. 이 영양제를 주면 우리가 100을 주면 100을 다 흡수를 해요. 100개를 주면은 식물들이 100개를 다 먹으니까 식물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정원에 있는 일반적인 흙의 산도가 5.2에서 5.4 정도 나와요. 내 땅의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서 보통 5.2에서 5.5가 됐을 때 얼만큼 먹느냐? 질소, 인산, 칼륨의 비율이 100을 주면 77개밖에 못 먹고, 질소고 칼륨은, 인산은 100을 주면 52개밖에 못 먹어요. 그러면 질소는 식물들이 잘 크게 만드는 성질이 있잖아요. 잘 크게 만들고, 인산은 열매와 꽃을 튼튼히 좋게 만들어주고, 가리 같은 경우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잖아요. 칼륨 같은 경우.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인산이 훨씬 부족해지는 거예요. 인산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? 내 꽃에, 내 나무에 꽃과 열매가 못난이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쁜 꽃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식물들을 키우는데 핵심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 정원의 흙이 산성화가 되었을 때 못난이 꽃, 못난이 열매를 볼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화를 방지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. 내 정원의 흙이 그러면 이제 산성화가 가는 과정을 알았는데,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?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영상을 안 찍었겠죠. 우리 농촌에 있어서 농사 짓는 분들도 산성화가 돼가기 때문에 자꾸 이걸 보정이라는 걸 해요. 보정이라는 걸 하는데, 그럼 보정이 뭐냐면 중성화로 만들어가는 거죠. 그럼 내 흙에도, 내 정원에도 그게 먹힐 수 있을까? 있습니다. 석회를 이렇게 뿌려주거든요. 이렇게 우리가 석회를 뿌려주다 보면 그 석회가
알카리성 물질이잖아요. 알카리성 물질과 산성의 물질이 만나서 내 정원의 pH 산도를 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6.0에서 7.0만 되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게 뭐 이유가 뭐냐면 정말 내 식물, 내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종의 다양성이 확보가 돼요. 예를 들어서 pH가 4.5다. 그러면 거기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. 강산성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는데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자라고 pH가 7.5다라고 하면 알칼리에서 잘 자라는 것들, 단풍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자라겠죠. 단풍이나 목당 같은 것들이 자랄 수가 있는데 우리가 6.0에서 7.0 정도를 맞춰주게 되면 4.5에서부터 7.0까지 모든 식물들을 다 이렇게 해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산성 토양을 중성화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석회를 뿌려주는 거죠. 내 정원에 석회를 골고루 뿌려줌으로써 중성화시키는 것, 이것이 핵심입니다. 실제로 그 농촌기술센터에서도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토양을 보존하길 권하면서 석회를 뿌려주거든요. 그래야 이제 농작물들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농촌 현장에서도 보정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pH 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pH 산도가 이렇게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. 실례로 목단이라는 식물이 pH 7.0 정도에서 잘 자라는데 정원 중앙에서는 잘 못 크지만 우리가 시멘트 담벼락 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자라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pH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도 pH 산도 한번 적당히 맞춰서 내 식물들이 훨씬 건강하고 이쁘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날씨가 추운 날씨일수록 움츠리지 마시고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